시스템이 너무 좋은 게 지금 국힘은 아비규환 아닙니까? 네. 거기서 누가 되네 만에 싸울 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특검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네. 민생 현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속도를 아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최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다 통과됐어요. 이제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하고 예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거부권 없는 특검법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네. 국민은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다가 예. 보니까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 표결 결과 이제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으로 찬성이 됐고 내란 특검법도 찬성이 됐고 최병 특검법도 찬성이 됐는데 김용태 이 사람 아직도 당 대표입니까? 아무튼 이 사람 김용태 의원은 3주 전에 현충원에 가서 최혜병 관련해서 그러게요. 굉장히 진상 규명을 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놓고 표결에 오늘 참석도 표결 안 해요. 참석을 안 안 했어요. 해요. 이거 뭐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아, 젊다고 파면할 수 없고 구태 중에 최악의 구태인 거죠. 3주 전에 했던 말을. 예, 본인 말에 대해서 네. 저 정도로 헌신짝처럼 내버린 자들이 뭐 생물학적 연령으로 이제 젊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는 순간 네. 그건 뭐 이준석을 보더라도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제가 좀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거부권 없는 세상에 오다 보니까 아직 안 믿겨지는지 어색합니다. 솔직히. 어색하신지 저도 어색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지인이 아니 오늘 국무회의 보니까 전부 다 그 자들이 다 앉아 있던데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분 어.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대통령이 공포를 결정하면 국무회의 안 열어도 됩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표를 할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는 지금 윤석열이 임명했던 그 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국무회의는 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라고 안도를 해드렸는데 네.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국무회의 혹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그 법령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검사 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어요. 재석 202인 중에 찬성 185인으로 이제 찬성이 됐는데 보니까 이 검사 징계법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네요. 그렇죠. 검사 징계법 개정안에는 반대를 이건 뭐죠? 세 개의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계 의원들이 검사 징계법에는 또 반대를 했네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독재 정부를 계속 다음에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네. 검사는 어떠한 경우든 자기네들끼리 징계하면 모를까 다른 데서 징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그 검사 징계하려면 검사가 네. 직접 해야지 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냐? 왜 검찰 바운더리 벗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아직도 못 벗어났군요. 아직도 검사주의, 이 검찰스러움을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정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했죠. 그렇군요. 가장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께서는 기대되는 특검법이 뭡니까?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주 대대적으로 조금 기대되는. 야, 근데 박영식 씨는 계속 뭔가를 저기 작은 화면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들리지도 않고 저분 아니 근데 왜 아직도 복귀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 37분인데요. 계속 저 정도면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아니, 뭐 잡고 싶네요. 이렇게 뭔가를. 아니 저 정도면 이 화면을 윤석열 대통령실 무단 저 결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단히 테러하고 뭐라는 똑같은 거지? 거예요. 잡고 싶은데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잡고 싶은데 이걸 아이고 이거 만취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이고 무거워. 네. 뭐 내란 특검법이 저는 제일 기대가 되죠 아무래도. 네, 수정됐더라고요. 수정안이 올라갔더라고요. 이 지금 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특검인데 특검인데 요거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해왔고 기대했고 이제 사실 진이 좀 빠졌어요 이건. 언제적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언제적부터.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얼마나 이거를 자기들끼리도 이거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지난번 총선 치르기 전에 김건희 특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아? 조건부로라도 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뭐 이게 어쨌든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다 인정하던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아직까지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건 말이 필요 없는 사안인 것 같고, 제가 네. 내란 특검에 대해서 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네.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 대선의 결과로 이 확인된 국민들의 어떤 가장 큰 바람 뭐겠습니까? 내란 심판하라는 심판이죠. 거지 않습니까? 네. 내란을 심판해라. 그런데 내란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또 보수 언론, 또 보수적인 어떤 논자들, 네. 보수 세력 이런 쪽에서 막 하시는 말씀들은, 아니 이거는 그냥 수사기관에 맡기고 그다음에 또 사법부의 어떤 처리를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정권이 나서 가지고 막 정치보복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뭐 이런 투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사안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다 봤듯이, 우기기 시작하면 이게 뭐 수사권이 어쨌다, 무슨 절차가 어쨌다, 첫 번째 수사권이 어쨌다, 절차가 어쨌다 막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딴지를 막 거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이거 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는 특검을 가지고 와서, 자 이제 특검으로 하니까 이제 이제 할 말 없지, 얘기하지 마.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가는 걸 보고 싶어서 네. 내란 특검 기대가 된다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이 수사기관들도 다 어느 정도 연루된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도 그렇고, 검찰 상당히 의심되는데 지금 뭐 자기들이 수사를 이거는 한 것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 이랬다 저랬다가 지금 다 나온 거는 지금 없는 거죠, 검찰은. 네. 그래서 경찰은 이제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지금 잡혀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연루된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를 제가 뭐 특정 종교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네. 스님이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있느냐? 네. 뭐 깎을 수 있죠, 스님도. 네. 스님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네. 아저씨처럼 네. 할 수 있는데, 네. 한 영화 발- 아저씨. 네. 한 발 남았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스님이 총 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지만, 이제 속담이 이제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수사기관한테 맡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특검으로 해가지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또 밝혀내는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거는 내란 특검은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저는 내란 특검에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 좀 네.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8명만 참석했어요. 나머지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에 대한 절연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내란이 묻은 거예요? 아니 뭐 왜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내란의 몸통일 가능성이 큰 거죠. 아, 표결에 참석을 안 했죠. 추경호 의원 포함해 90명이. 네, 아, 그러네. 내란의 한통속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 박근혜 이렇게 탄핵 이후에 네. 그 지금의 국힘 계열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을 조금 하려고들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의 일탈에 자기네들이 일절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은 자기네들이 다 한통속으로 그랬네요.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고. 추경호 뭐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 것이 추경. 드러나기 때문에 그자들이 네. 뭐 정권을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누굴 생각하겠어요? 자기 아니만 생각.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네. 사람인데 자기에게 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구나.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그 내란 특검 말씀하셨던 내란 특검이 가장 기대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보셨잖아요. 거짓말한 자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덕수, 최상목 이런 자들이 내란을 출국 금지 당했잖아요. 지금. 내란을 계속 자기는 반대했다고 했는데 CCTV 까보니까 다 사전에 모의하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증언과 전혀 다른 모습. 네, 그래서 어둠의 내란의 부역자들이 전부 다 햇빛을 볼 거예요, 이제. 와, 이거 좀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청소되겠네요. 아, 당연하죠. 검찰총장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김지현 민정수석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 예, 정진석 비서실장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박성재 씨도. 박성재는 이미 드러났는 거고 그죠? 이제 입증만 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날 수 튀어날 있겠다. 거예요. 아. 예, 예. 이 정부는 근데 너무 투명하지 않아요? 그 윤석열 씨가 그랬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핸드폰을 바꾼 자가 증거 인멸이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너무 투명하게 핸드폰을 그냥 막 다 바꿨어. 예. 그냥 그 사람들만 조사해도 그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수사 협조가 아주 대단하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장마철 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윤석열 씨는 막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데도 퇴근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7월에. 막 네. 장마가 났는데도 우크라이나에서 뭐 내가 가면 뭐 달라지냐 하면서 뭐 다른 데 가셨잖아요. 네.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게 네.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잖아요. 미리 대비해야 그럼요. 되는데, 근데 곧 이제 대비해야죠. 6월 말 7월 달부터 이제 비가 또 많이 쏟아질 건데 미리 이제 공직사회가 긴장을 하게 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더 많은, 더 좋은 공무원, 더 유능한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이권에 조금 관련돼 있는 데들은 보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는 이 분야에 좋은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하자마자 이틀째에 그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신 건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뜻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성남시장도 해보셨고 도지사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이런 게 이제 확실히 티가 나는 게 윤석열 때 네. 일선에 내려간 예를 들면 장마 대비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뭐 처음에는 완전히 엉망이었지만 뒤에는 어쨌든 뭐 메시지를 뭐 주긴 했을 거 아닙니까? 뒤에는 네. 뭐 크게 몇 번 크게 그래요. 어쨌든 그 당한 다음에는 네. 그 뒤에 근데 내려간 메시지를 보면 메시지의 질이 달라요. 그냥 한 줄 내려갑니다. 네, 장마철 대비 열심히 하시오. 만전을 기하시오. 맞아. 그 네. 공문이 저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공문이 그거예요? 그렇죠. 한 줄 내려가면 한 줄 내려온 거죠. 아. 메시지가 한 줄 내려갑니다. 그런 메시지 한 줄 내려오면 공무원들도 보면 알죠. 아,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고. 대충 해도 되겠다. 네, 의례적으로 내려온 메시지인데 뭐 열심히 하냐. 어차피 관심 없는데.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그치. 얘기해버리면.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런 메시지가 내려가 버리면 아, 이걸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부분을 열심히 하겠죠. 사실 지난 정부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이게 사실 인재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난 엄청난 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용산에 너무 많은 경찰이 배치됐고 왕복하는 거를 단 한두 명만의 경찰이 이렇게 지휘했더라도 전혀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정말 끔찍한 참사가 안전 불감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겠지만 리더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달라질 거로 기대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그건 표로서 증명됐습니다. 아, 표로? 세종의 투표 결과를 보셨나요? 김문수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어요. 네. 예, 이재명 후보의 평균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기록했어요. 세종에서. 세종은 아무래도 세종에서. 그러니까 그건 완벽하게 공직사회가 네. 대한민국이 이따위로 계속 운영되면 우리도 죽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양심을 거서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표가 이번 대선만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총선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세종의 네. 표는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세종시로 다 옮기면. 그러니까 세종 시민들은 안 좋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공직사회가 네.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3년 전에 선거에서는 이재명 그 대통령 시대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깐깐한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네. 표가 지금보다는 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언제 때요? 3년 전에. 아, 3년 전에는? 윤석열하고 아, 할 네. 때는. 근데 이번 작년 총선 이번 대선에는 네. 압도적인 표가 나왔어요, 민주당에. 솔직히 김문수는 아니지 않아요? 저 아니. 진짜 사람들이 이재명은 아니지 않아라고 얘기할 때 지금 진짜 김문수는 아니지 않아. 저는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공직사회도 다 붕괴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온 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미가 아주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저 사람이 기분 내리고 있어요. 네,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내리고 지금